미국의 교도소마다 표준화된 정책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생애 말기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의 웰다잉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권 옹호 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질병 전파, 의료 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 죽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의 노인병 치료 및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지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형사사법 및 범죄학과 박사과정의 빅토리아 햄리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시행으로 인해서 장기 징역형이 증가했고 그 결과 많은 수감자들이 고령자가 되었으며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분석된 정책의 22%인 수감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사전 의료 의향서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정책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문서가 건강검진 중에 취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석된 정책의 3분의 1 이상은 사전 의료 의향서 제공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또 수감자에게 이 문서를 언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를 대신해서 보건의료 결정에 대한 대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인 의료 대리인 정책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석된 정책 중 80%는 다른 수감자가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60%는 교정시설 직원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규정 준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아이다호주에만 규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사전의료 의향서 일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놓은 곳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정책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지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햄리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생애 말기 돌봄 소망을 문서화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정시설 재소자 고령화 현상이 심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교정시설 생애 말기 정책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재소자가 가족이나 친지와 차차 관계가 멀어지면서 의료 대리인을 구할 수 없다는 소식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재소자의 고령화는 마찬가지 현상이죠. 무엇보다 말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재소자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공중보건의료팀이 재소자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생애 돌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한 노인들의 웰다잉에도
정부와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